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50대 의사입니다. 저는 제 직업을 사랑하지만 진료실에서 가슴이 정말 찢어질 듯 아픈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저는 매일 건강을 간절히 원하지만 정작 완전히 잘못된 곳에서 답을 찾고 있는 환자들을 봅니다. 우리 사회는 마법의 알약이라는 개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환자들은 눈을 반짝이며 제 앞에 앉아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기억력을 순식간에 되살려줄 영양제 없나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무릎 통증을 싹 없애줄 비타민은 없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마케팅 회사들은 천재적이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을 헛된 희망과 맞바꾸게 하기 위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현실은 이겁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라고 생각해 봅시다. 부품은 결국 닳게 마련입니다. 의학적으로 우리는 노화 지수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이 지수가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신체 능력과 뇌 기능은 떨어집니다. 이는 죽음을 향한 느리고도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행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 즉 절뚝거리며 끝을 향해 갈지 아니면 자신감 있게 활보하며 갈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거대한 럭설, 약에 대한 공포 vs 영양제에 대한 사랑. 저는 제가 진료하는 많은 환자분에게서 아주 기이하고 모순된 두 가지 심리적 특징을 발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벌프 약에 대한 극심한 공포 벌프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는 것을 너무나 무서워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몸에 화학 물질을 넣고 싶지 않아요. 화학 물질은 나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환자분에게서 두 번째 특징이 보입니다. 바로 벌프 영양제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벌프입니다. 임상적으로 입증된 혈압약은 무서워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비타민, 가루, 추출물 등은 천연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거나 유튜버가 좋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주먹씩 기꺼이 삼킵니다. 여러분의 뇌를 구할 수 있는 잔혹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고혈압이 있을 때 이를 조기에 치료하면 혈관을 유란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뇌가 생존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분이 혈압약은 건너뛰면서 징코빌로바 같은 영양제를 챙겨 먹으며 기억력이 좋아지길 기대합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재앙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벽에 페인트 칠을 하느라 정작 수도관이 터지는 걸 방치하는 꼴입니다. 증상 관리 vs 시스템 유지 보수. 우리는 고장난 가전제품을 다루듯이 우리 몸을 다룹니다. 그저 빠른 해결책만 찾죠. 허리가 아프면 척추를 지탱할 수 있도록 자세를 교정하고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그건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죠. 대신 대부분의 사람은 통증을 없애줄 마사지, 감각을 마비시킬 강력한 진통제, 혹은 주사 치료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스템 유지보수가 아닌 벌프 증상 관리 벌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벌프 다재복용, 팔리파워머시, 벌프이라는 위험한 의학적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증상만 잡으려고 너무 많은 약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 약들은 서로 나쁜 상호작용을 일으켜 브레인 포그, 뇌 안개, 가속화된 근육 손실, 그리고 낙상을 유발하는 어지러움을 초래합니다. 말 그대로 약 때문에 스스로를 허약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항노화의 함정 vs 지루한 진실. 우리는 이런 사기에 넘어갈까요? 지성인들조차 근거 없는 줄기세포 치료나 값비싼 항노화 주사에 수백만 원을 쓸까요? 이것은 행동 경제학으로 설명됩니다. 첫째,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우리 뇌는 비쌀수록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믿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50만 원짜리 젊어지는 세럼을 샀다면 뇌는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필사적으로 믿고 싶어 합니다. 둘째,
벌프 일화적 증거, 카더라 통신, 벌프에 의존합니다. 내 이웃이 아마존에서 온 열매를 먹고 암을 고쳤대 같은 이야기 말이죠. 흥미진진하지만 과학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루하지만 검증된 과학, 즉 운동과 식단을 무시합니다.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싼 마법을 쫓습니다.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뇌 기능을 개선하고 노화 시계를 멈추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중 아략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1. 저속 노화 생활 습관, 질 좋은 수면과 깨끗한 식단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만성 질환 관리, 의사의 말을 들으세요.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해주는 그 지루한 약들을 드셔야 합니다. 3. 인지 예비능, 코그니티브 리저브 이것은 뇌의 적금 통장과 같습니다. 신체 운동, 뇌세포 성장 촉진, 지적 도전, 새로운 것 배우기, 사회적 상호작용, 화면이 아닌 사람과 대화하기를 통해 이 예비능을 쌓아야 합니다. 4가지 기둥의 운동 포트폴리오. 자, 이제 생물학적 노화 지표를 되돌릴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방법, 바로 벌프 운동 벌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아마 운동을 잘못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선생님, 저 매일 걸어요 라는 말을 항상 듣습니다. 걷기, 정말 훌륭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여러분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운동도 투자 포트폴리오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전 재산을 주식 한 종목에만 몰아넣지는 않으시겠죠?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4가지 요소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1. 유산소, 심폐지구력 심장과 폐를 위해. 2. 저항, 근력 근육과 뼈를 위해. 3. 유연성, 스트레칭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위해. 4. 균형 감각, 생명을 위협하는 낙상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은 걷기에서 멈춥니다. 아주 격렬하게 파워워킹을 하는 게 아니라면 평범한 산책은 소파에 앉아 있는 것보다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진짜 운동은 숨이 차고 땀이 나야 합니다. 근육의 이기, 근감소증, 사우코퍼니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벌프 근감소증 벌프이라는 조롱한 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걷기만 하면 관절은 결국 뻣뻣해지고 근육은 말라버립니다. 반드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 뼈 손실을 막아주던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뼈가 부러지기 쉬워지죠. 저항 운동, 근력 운동, 많이 뼈에게 강해져야 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 벌프 40대 이상을 위한 3대 운동 벌프이 있습니다. 1. 브릿지, 등을 대고 누워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골반 기저근을 강화해 줍니다. 요실금과 변비를 고쳐주고 둔근을 강화해 허리를 펴고 설 수 있게 해줍니다. 2. 플랭크, 코어, 복부와 허리를 만듭니다. 강한 코어는 천연 코르셋처럼 작용해 허리 부상을 막아줍니다. 3. 스쿼트, 운동의 왕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한다면 무릎 관절 주변의 큰 근육을 키워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무릎을 살려냅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고를 드립니다. 이미 무릎이 아프거나 손상된 상태라면 무작정 바벨을 들고 스쿼트를 하지 마십시오. 다칩니다. 쓸모없는 영양제 살 돈을 아껴서 몇 달만이라도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하세요. 자세를 배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몸을 위한 최고의 금전적 투자가 될 것입니다. 걷기의 진실, 그리고 1만 보의 신화. 잠시 걷기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걷기가 만병통치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진화적으로 인간은 하루에 10에서 15km를 걷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구력 기계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고관절은 꽉 막히고 어깨는 앞으로 말리고 거북목, 코어 근육은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망가지고 구부정한 자세로 일어나 억지로 1만 보를 걸으려 합니다.
그건 치료가 아닙니다. 무릎과 허리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건강을 위해 걷고 싶다면 제대로 걸어야 합니다. 코어를 깨우세요. 배꼽을 척추 쪽으로 당기십시오. 내 정면을 보세요. 땅이나 스마트폰이 아닌 지평선을 바라보십시오. 보폭을 억지로 늘리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걸으십시오. 그리고 제발 1만 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걷기의 건강 효과는 약 8,000보 정도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임의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 자신을 혹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선천적으로 매우 마르고 허약한 환자분들에게는 벌프 마른 사람의 위험, 스키니 데인저, 벌프이 있습니다. 몸이 약한데 소식하면서 억지로 하루 2만 보씩 걷는다면 그건 자해 행위입니다. 몸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지 못하면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자신의 근육을 잡아먹습니다. 걷다가 결국 해골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이 드시고 단백질, 걷기보다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 제대로 하는 법. 간헐적 단식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제대로만 한다면 벌프 MTO와 엠토르, 벌프나 인슐린 같은 노화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고 항노화 유전자를 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단식을 굶주림으로 착각합니다. 무작정 굶으면 몸은 공포에 질려 벌프 동만 모두 벌프로 들어갑니다. 기근이 왔다고 착각해서 지방은 한 톨도 안 내놓으려 하고 체온 유지를 위해 소중한 근육을 태워버립니다.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보려면 제가 제안하는 벌프 3차원 절식 전략 벌프를 따르세요. 1차원, 질, 퀄러티. 얼마나 먹는지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먹는지부터 고치세요. 단순당과 초가공식품을 끊어야 합니다. 탄산음료, 흰빵, 황형색색의 포장 과자는 안 됩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을 미친 듯이 치솟게 합니다. 올라간 혈당은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이 분비되며 벌프 가짜 배고픔 벌프를 만듭니다. 진짜 배고픈 게 아니라 뇌의 중독 센터가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2차원, 시간, 타임. 질을 고쳤다면 타이밍을 맞추세요. 12시간 혹은 14시간 공복이면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7시나 9시까지 입에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그게 다입니다. 며칠씩 굶을 필요 없습니다. 장에게 휴식을 주세요. 3차원, 캘러리즈. 질과 시간을 고친 후에야 칼로리를 보세요. 체중 감량을 위해 평소 섭취량의 20에서 25% 정도를 줄일 수는 있지만 절대 굶지 마세요. 2000칼로리가 필요한 몸이라면 질 좋은 음식으로 1600칼로리를 드세요. 1000칼로리 미만으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몸이 망가지는 건 바로 그때입니다. 팁, 공복 시간에 배고픔을 참기 힘들다면 MCT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조금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경고, 당뇨가 있거나 벌프 동화 저항성, 운동에도 근육이 잘 안 붙는 상태, 벌프이 있는 분들은 단식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단백질 섭취가 우선입니다. 살 몇 킬로 빼겠다고 근육을 희생하지 마세요. 가속 노화의 악순환. 이 모든 점을 연결해서 큰 그림을 그려봅시다. 삶은 어떻게 무너질까요? 바로 악순환의 고리 때문입니다. 1. 잠을 잘 못 잡니다. 스트레스나 술 때문이겠죠. 2. 잠이 부족하니 다음날 아침 벌프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벌프이 치솟습니다. 3.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은 뇌의 벌프 해마, 기억 중추, 벌프를 물리적으로 쪼그라들게 만들고 벌프 판도체, 공포와 분노 중추, 벌프를 과잉 활성화합니다. 말 그대로 머리는 나빠지고 성격은 괴팍해집니다. 4.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 자제력을 잃습니다. 5. 설탕을 갈망하게 되고 도파민을 얻기 위해 스마트폰을 끊임없이 봅니다. 둠 스크롤링.
6. 정크푸드를 먹습니다. 혈당이 치솟습니다. 7. 이는 전신염증을 유발합니다. 8. 염증은 가속 노화로 이어집니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벌프 한대판 개의 벌프 이 필요합니다. 수만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잠은 뇌의 독소를 청소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나 기도는 단순한 영성이 아닙니다. 의학입니다. 코르티솔을 낮춰줍니다. 도파민 디톡스, 값싼 쾌락을 쫓지 마세요. 폰을 내려놓으세요. 설탕을 끊으세요. 선크림 팩터.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항상 저와 논쟁하고 싶어하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선크림 안 발랐잖아요. 발라야 하죠. 맞습니다. 조상들은 안 발랐죠. 그리고 그분들은 40살에 80살처럼 보랐습니다. 우리가 피부 노화라고 느끼는 것의 80%는 사실 햇빛에 의한 벌프 광노화 벌프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주름 때문만이 아니에요. 자외선 손상은 피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몸 전체에 조난 신호를 보내고 시스템 전체가 더 빨리 늙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날씨가 흐려도 매일매일 SPF 30 이상의 광범위 차단 선크림을 바르세요. 비타민 D 걱정은 마세요. 선크림 발라도 충분히 합성됩니다. 결론, 건강이라는 자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노후 자금 관리하듯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분산 투자를 하죠. 몸도 똑같습니다. 유산소, 근력, 식단, 마음가짐이라는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작한다면 30대든 50대든 혹은 70대든 상관없이 건강의 벌프 복리이자 벌프는 엄청날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40년이 되면 전일제 간병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 통계의 일부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90세에도 허리를 굽고 싶어고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과 삶을 즐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일 병원비로 수억을 쓰는 대신 오늘 여러분의 근육에 투자하십시오. 마법의 알약은 그만 사시고 이제 진짜 노력을 시작하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존엄하고 건강한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